그야말로 핫합니다. 느닷없이 F-47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농간에 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한 2달 전인가요? 중국에서 6세대가 나왔잖아요. 트럼프한테 보내는 경고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건 아무도 본 적 없는 비행기다. 지금 트럼프가 발표한 것 중에서 트럼프가 말한 것보다 트럼프가 말하지 않은 것, 미국이 왜 이렇게 보안을 중시하고 감추는데 성공을 했는지, 중국을 상대로 정보전을 하고 있다. 정보전을. 그리고 우리도 그 정보전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번 이슈 점검은요, 느닷없이 트럼프가 얘기했던 6세대 전투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F-47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우리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핫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의 농간에 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장사꾼의 농간에 속고 있는 건가요? 은근히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네. 예. 제가 이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얘기는 얼마 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바이든 정부가 요거를 트럼프한테 넘겨버렸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2달 전인가요? 중국에서 6세대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트럼프한테 보내는 경고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있어서 트럼프가 이런 F-47이라는 제식명 X도 아니고 F가 붙었다는 건 제식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트럼프가 요거를 공개했는데 상황을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정치적인 상황인데, 네.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제236이 첫 비행한 날짜가 어떤 날이냐면 마오쩌둥 생일.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F-47 공개됐는데, 그 전에 우리는 이 이벤트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 X라고 하는 SNS에서 요즘 세상에 누가 유인 전투기를 타냐. 도지 장관의 일론 머스크가 유인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하니까,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둘 다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고, 뭐 팔란티어라든가 안두리 뭐 이런 무인기 관련된 기업, 국방 예약 기업이 주가가 막 올라갔는데, 이거 정작 이렇게 유인기가 공개돼서 다들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정리부터 먼저 하자면, 3월 21일에 NGAG 사업을 보잉이 계약했다고 트럼프가 발표를 했고요. 이것도 놀라요. 로키드 마틴이 아니라. 보통 이제 승자로 이제 보잉보다는 로키드 마틴 이야기를 많이 했다가 보잉이 지금 이제 선정된 것 때문에 지금 급등을 했고, 주가가. 트럼프가 이제 사무실에서 포스터 2종을 공개했고, 이때 정말 희한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옆에서 있고 트럼프가 앉아있는데, 일론 머스크 어디 갔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 발표하는 시간에 딴 데서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 앉아서 무슨 말을 했냐? 이건 아무도 본 적 없는 비행기다. 이 전투기는 모든 속성에서 속도, 기동성, 탑재량 측면에서 이것과 비슷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 넘사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그리고 드론과 함께 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수출이 가능한데 수출형은 한 성능을 10% 정도 다운할 거다.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것도 사실 10% 말이 10%죠. 나도 아닙니다. 저는 10%라도 10%만 깎아주면 베리 땡큐지.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10%만 깎아주면 오케이라고 할 텐데 10%만 깎겠어요, 사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 F-16도 그렇고 이런 게 대해서 항상 이제 미국제 본토랑 그 수출 사양이랑 이야기 논란이 있어서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이름이 F-4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F-47?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F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47도 굉장히 생소한 숫자 같긴 하거든요. 왜 47이 붙었죠? 일단 F부터 먼저 이야기 간단히 하자면, 해군사업은 FAXX잖아요. 근데 공군은 F, 요거는 무슨 뜻이냐? 공중장악 임무. 그러니까 지상 공격도 하긴 하는데 거의 모든 것은 그 방공망을 제압하고 적 항공기를 공격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있고, 47이라는 숫자가 너무 북한스럽습니다. 왜요? 이게 굉장히 트럼프가 이랬잖아요. 아름다운 숫자라고 했나요? 트럼프가 이거 47은 굉장히 아름다운 숫자다. 그리고 내가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 장군들이 대통령님 이 이름은 47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줘요. 왜냐? 47대 대통령이 누구죠? 47대 트럼프?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야, 이거 참, 방송 언어를 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무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장군님들이,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미국 장군들이 트럼프 앞에서 꼬리 흔드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는 그랬었다. 근데 물론 47이라는 숫자가 자체가 이제 트럼프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다른 것도 해서 네. 항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47이라는 숫자가 이제 아무래도 P47 썬더볼트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네, 요게 많이 연상이 되는데 P47 썬더볼트가 어떤 비행입니까? 짧고 뚱뚱하지만 속도하다면 되게 빠르고 그다음에 맷집 강하고 그리고 고도가 높은 고고도에서의 왕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 폭격기 호위를 얘가 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포켓불프라든가 BF-109 같은 2차 대전 독일군 전투기랑 사이에서 고고도 전투로 네. 해서 우세권을 잡은 게 네. 이게 6세 전투기 성능 이런 거랑 좀 닮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고 높은 고고도에서 초음속 순항을 하고 멀리 갈 수 있고 대신에 P-47 단점이 좀 선의 능력이나 이런 거 조금 부족했죠. 약간 둔중했죠. 네, 둔중했죠. 근데 그걸 맷집으로 견뎠으니까 예, 얘는. 줌앤줌이라고 이제 치고 빠지는 전투력인데 사실은 이게 6세 전투기 특성과 대단히 비슷한 게 아, 있습니다. 예. 6세 전투기가 초고기동성 막 근접전에서 이런 게 그게 아니고 아니죠. 장거리에서 스텔스로 해가지고 먼저 쏘고 많이 빨리 이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이 저는 이 47이라는 숫자를 그 연상이 나고 F-35의 그 별명이 뭐죠? 라이트닝 2. 그렇죠. 라이트닝 1이 P-38이죠. 아, P-38 라이트닝 있었죠? 아. 그래서 P-38 라이트닝 다음에 이제 라이트닝 다음에 썬더볼트 해서 저는 F-47이 아마 썬더볼트 2나 3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38에서 45면 3을 빼야 되는데. 47에서 3을, 44. 아, 얘네들도 4자가 죽을 4자가 안 줘서 그랬나? 제가 보기엔 근데 트럼프한테 먼저 한 다음에 끼어 맞춘 걸 수도 있어요. 맞아. 저도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네. 자, 그렇다면 언뜻 보면 이게 트럼프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거든요. 이름부터 시작해서 성능을 얘기할 때 뭐 넘사벽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가 발표한 것 중에서 트럼프가 말한 것보다 트럼프가 말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F-47에서 어떤 것을 모르고 있는지 요걸 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저 이거 같아요. 로켓 마틴이 굉장히 우세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보잉 까딱까딱하지 않나요? 솔직하게? 그럼요, 이제 보잉의 그 유인 전투기 맨 마지막에 이제 F-15EX가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슈퍼호넷 정도 되는데, 네. 잘 생각해보면 F-15나 F-18 다 50년 거의 가까이 그렇죠. 됩니다. 슈퍼호넷이야 한 30년 됐는데, 거의 30년 만에 새로운 IP로 이제 전투기 시장에 공이 들어갔다는 걸로 해서, 네. 요 사업의 결과로 미국은 앞으로 40에서 50년간 복수의 전투기 업체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만약에 보잉이 이 사업에서마저 졌으면 아마 이제 전투기 사업 완전히 접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여객기 사업도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지금 여객 사업도 좀 잘 안 되고 훈련기는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일단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또 하나는 네. 우리가 미국이 공개하기 전까지 이 F-47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F-47의 NGAD 사업에 대해서 아마 다루셨을지 모르겠지만 NGAD 사업은 지금 두 종류의 실험용 기체가 이미 2019년, 2022년부터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몇 년간 그렇게 비행을 해가지고는데 아무도 그 사진을 찍거나 공개를 한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랬군요. 우리 예전에 F-117도 찍혔는데. 네. 근데 이번에 없었다는 얘기잖아. 이 과정에서 미국이 왜 이렇게 보안을 중시하고 감추는데 성공을 했는지 아. 요거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 아. 그리고 지금 숨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전 일종의 트럼프가 단순히 자랑도 있지만 중국을 상대로 정보전을 하고 있다. 아, 정보전을. 그리고 우리도 그 정보전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 왜냐? 트럼프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뭘까라고 모르는 게 더 환장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중국이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는 순간 이제 수싸움에서 밀리는 거죠. 그 엄청난 예산을 동원해서 중국도 뭔가를 우리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전은 약간 이제 AI와 그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의 싸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비행기의 모형 형태와 모습을 보고서 네. 이걸로 성능을 거꾸로 추적한 다음에 미리 계산을 돌려볼 수 있어요. 네. 아, J-36이 F-47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걸 알려면 근데 형태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엔진 기술 같은 거나 에비오닉스 이런 거는 기술을 숨기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죠. 전투기 형태는 한번 만들면 고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죠. F-16을 갑자기 날개 델타이로 바꾸고 이러려면 그렇죠, 돈이 그렇죠, 엄청 드니까 그렇죠. 예, 요 부분에서 미국이 중국이 니 한번 파악할 때면 파악해봐. 아. 나는 아직까지 보안을 지킬 수 있다. 아. 미리 한번 대응해 보시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알아봐야겠어요. 방금 특파원님께서 F-47에 대해서 뭘 알 수 있고 뭘 모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알려진 것부터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이렇게 됩니다.
에어 도미넌스 이니셔티브라는 연구가 미 공군에서 시작되고 에어 도미넌스 그러니까 미 공중을 지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전투기를 만들자. 그리고 다르파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에어로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 이런 연구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공중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뭐 적 비행기가 날아다니지 못하게 막는 걸 뿐만 아니라 적의 대공 미사일 이런 것도 다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우리가 공중을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는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날아다니고 있는 2대의 육세 전투 시제기가 미국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걸 사진을 못 보고 있고 보잉은 2019년 그러니까 첫 비행에서 지금 F-47 원형이 된 비행기가 지금 한 6년째 비행하고 있고 록히드 마틴도 2020년부터 지금 3년 이상 그 시험 비행기를 날라가지고 비행하는데 이게 그 악명 높은 50이고요. 그 UFO 있단다니요. 네. 거기서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 영상이 잡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실제로 비행한 게 잡힌 게 없고 일부 NGAD라고 해서 보여주거나 위성 영상 같은 게 나왔는데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다 가짜뉴스였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특이하게 생긴 비행기가 있어서 이거 육세 전투기 하고 누가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탑건2 보셨어요? 네네네. 거기 맨 처음 뭐 나오잖아요. 네. 탑건2에 나오는 다크스타라는 가상의 비행기를 실버 크기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이거를 보고 저거다. 영화에 낚였군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또 중요한 거 제가 좀 겨둑해서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왜 보잉이냐?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잉이 지금의 어려움을 겪는 건 원래 보잉이 기술 위주의 회사였잖아요. 기술 엔지니어 위주의 회사였고 엔진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얘네가 합병을 하면서 맛이 가기 시작해서 빈 카운터라고 합니다. 이걸. 예. 그러니까 회계 쪽에서 이제 돈 만지는 사람들이 대빵이 되면 그 회사가 썩기 시작한다고. 그게 전형적이거든요. 보잉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보잉이 이걸 가져갔냐? 일단 보잉 측을 사정해서 보면 지금 사업은 거의 가뭄의 단비 같은 그 사건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2014년 이후 보잉이 국방이랑 나사나 미 국방부랑 계약한 곳에서 손실이 180억 달러 이상 소재가 났어요. 이거 회사가 사실 몇 번 망해도 망했거든요. 네. 이게 픽스드 프라이스 클라이언트라고 고정 가격으로 계약하고 이 가격을 이제 안에서 업체가 이제 써가지고 내가 이 가격에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손해가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을 공급하는 건데 이게 코로나도 터지고 별별 일이 다 생기고 하면서 막 인플레이션이 됐잖아요. 근데 미국 공군이나 정부는 아니 너 고정가로 계약했는데 뭔 소리야 너 납기도 지켜 돈도 내 이래서 180억 달러 이상 손해를 입혔고 근데 보잉은 정말 이 코로나 끝난 2022년 이후부터는 야수의 심정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민간 및 방산에 막대한 손해가 있는데도 2022년부터 세인트루이스 지금 F-15 생산하는 공장의 설비를 확충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새로운 공장을 만들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다 보잉 망하는 거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NGAD가 당연히 로키드 마틴 유리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유서 깊은 공장 그러니까 보잉이 맥도날드 글라스 시절부터 거기에서 그 전투기를 생산했기 때문에 F-15EX를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이게 주문이 끊기거나 마지막 되면 거의 공장 자체가 다 날아갈 판이었는데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서 설비를 더 투자한 다음에 이번에 F-47에서 승리를 했다. 요게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잉은 앞으로 30년 이상 최소한 그 전투기 생산 라인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미국이 복수의 전투기 회사를 앞으로도 유지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6세 전투기 선양과 이제 그 다음에 청두가 있죠. 중국에서 J36, J50 이렇게 떴듯이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하려면 단일 회사만 있으면 안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런 이지가 좀 아무래도 반영돼가지고 보잉과 로키드 마틴을 앞으로 계속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국방부가 선택한 거라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2개잖아요. 러시아도 2개인데 지금 미코얀 설계국이 좀 그러니까 힘이 없는데 맛이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인도의 그 미국 29 그 함재기 사업 이후에는 실적이 거의 없어. 제가 보기에는 개점 후역 상태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미국만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복수업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F-47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특파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외형적 요소라고 겉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일단은 이제까지 공개된 F-47의 외형적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공개한 F-47 그래픽은 일부러
구름이나 안개로 지운 그렇죠. 거예요. 네. 지금 요거를 감안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앞쪽 동체와 후퇴각이 매우 크다. 네. 그러니까 F20이나 F35가 약 42도에서 45도의 그 후퇴각을 가졌는데 요거보다 훨씬 더 커서 고속 성능에 좀 더 중점을 그렇죠. 두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보면 그 탑건 매버릭이 나온 게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근데 탑건 매버릭에 나온 다크스트랑 전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수직꼬리 나기가 수평꼬리 나기가 없는 거는 100% 확실합니다. 네, 네, 네. 이건 확실한데 이게 다이어닉 스트레스를 위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전 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당황해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게 네. 카나다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미국제 전투기 중에 카나다 있는 거 생각나세요? 제가 없습니다. 저는 몇 개 생각이 나는데 다 그 실험기거든요. 네. F-15에다가 이제 그렇죠. F-18 꼬리 날개 붙인 거라든가. 실용기로서는 하나도 뭐 없고. X-29 뭐 전진있기 카나다 달린 뭐 이런 걸 만든다거나 이랬는데.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든 카나다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 성능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은 영향이 아닌 건 맞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F-35를 만들기 전에 그 사전 연구, 그러니까 JAST라는 사업을 했을 때 로키드 마틴이 연구를 했습니다. 카나다가 있으면 스텔스에 얼마나 문제가 생기냐.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기술이 어느 정도 기술이 투입되면 카나다가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스텔스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카나다에 대한 스텔스 처리 같은 게 몇 가지 필요하다.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그렇죠. 방해전을 할 때 요 아래 위로 움직일 때 동체랑 라이 카나다 사이에 틈새가 있잖아요. 그 틈이. 그 틈을 메우거나 아니면 이제 좀 비껴갈 수 있게 처리해야 된다거나 카나다의 후퇴각 같은 거를 좀 그러니까 위로 좀 들쳐 올려지게 만들게 하거나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트릭을 써가지고 하면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럴 바엔 그냥 하는 거.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카나다가 그렇죠. 달린 것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항공 역학적 뭐 아니면 스텔스 설계가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있고 카나다가 그리고 뾰족해요. 뾰족하다는 게 뭐냐면 여기 항공 전문가분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면 날개가 요렇게 가다가 끝이 뭉툭한 걸 테이프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테이프업이. 모든 날개는 그래서 사다리꼴 같이 어떻게 그렇죠. 있어요. 네. 좁든 얇든. 네. 근데 이번에 F-47 카나다는 그냥 핀같이 뾰족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 뭐 예각 삼각형. 예. 요거 자체가 굉장히 연구가 필요한 거고 혼란스러운 거라서 그것도 가려놨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저희 스승님 미국 본토에 계신데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지 말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미국이 어느 정도 정보를 제한해서 중국한테 견제구를 날린 거기 때문에 요것만은 분석한 건 좀 힘들다. 실제 만약에 실제가 나왔을 때 이게 달려 있을지 안 달려 있을지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아티스트 이런 그림 같은 건 기본적인 원래 설계를 보고 그걸 어느 정도 따라하기 그렇죠. 때문에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레이돔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그 사람이 탄 조종석 앞에 이 입술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거 오리 부리 같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오리부리 같이 해가지고 F-20이나 F-35도 어느 정도 동그랗기보다는 약간 각이 진 텐데 이번 F-47의 기수 부분은 진짜 부리 같이 약간 나름모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널쩍했습니다. 요게 또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외형, 그러니까 내부 장비나 항공기 요구 조건,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공개된 게 있나요?